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 밀크입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주제인 만큼 호들갑스럽지 않게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 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저도 좀 이 내용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위에 있는 혼자 사는 청년들, 노력하는 청년들의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 조그맣게 하나 찍어봅니다. 예, 청년 고독사. 고독사란 무엇인가? 일단 정의하자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될 때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 이 청년 고독사란, 청년 고독사가 아니라 고독사에 대한 정의예요. 예. 주로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독거노인 분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꼭 그런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게 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젊은 청년이 죽고 있다는 게 좀 심각하게 저는 생각이 받아들이네요. 예, 독거 노인 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젊은 청년이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청년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에 좀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거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바쁘게 사느냐고 일단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옛날처럼 끈끈하게 뭐 유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저기 이제 서로 이제 어 끈끈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윗집 아랫집만 해도 당장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잡아먹으려 그러죠. 그러고 그게 아니어도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요즘 서글픈 좀 세상의 단면이 아닌가. 사실 좀 씁쓸하죠. 옛날만 같아서 좀 이렇진 않았을 텐데. 일단 고독사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예, 서울의 상경에서, 수도권의 상경에서, 윗지방의 상경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뭐 대학이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으로나 뭐 이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죽고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원래 우리 기존의 가족의 형태에서는, 예, 과거의 대가족 형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독사, 뭐 이제 자살한다거나 이런 게 마음의 마지막 보루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영혼으로서 마지막 보루를 찾는 게 가족인데 그 가족마저 단절돼 있거든요. 이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게 혼자 산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없어요. 날 지탱해줄 사람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원래 도피처라는 게 도망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인구들이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뭐 주로 일, 학업, 그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뭐 공무원 공부 혹은 취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1인 가구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뭐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런 현상이 고독사를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주로 이 고독사를 하면은 찾아오는 게 집주인이 찾아와요. 집주인. 연고가 없기 때문에. 죽은지도 몰라요. 가족들은 심지어. 그나마 연고 있는 가족들은 챙겨가는데 이 시신이나
유품들을 가져가는데 버린 자식이라 하는 경우도 있대요. 특수청소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예. 그런 사실이 좀 더 단편적으로 슬프지 않나. 내 마지막 보루인 가족까지나 버리는 상황. 이게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새카만 데서 지금 저기 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하늘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여러 언론이나 뭐 드라마, 영화, 뭐 예능 이런 것들의 폐해가 적당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현실은 이게 아닌데 저기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푸르주아 삶을 즐기고 있고 내가 못 누리는 호화로운 삶, 내가 못 누리는 호화로운 사치 생활 여러 가지를 즐기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예능거리로 보면 넘기면 참 좋은데 그게 현실에 나랑 안 맞으니까 이거에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는 거고 현실에 나는 지금 이력서를 써서 회사에 붙냐 마냐가 중요한 거고 현실에 나는 수험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수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가족의 여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저 TV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공간에서 쳐다보잖아요. 하늘로. 나의 현실과 다른 이 어두컴컴한 공간에 있는 나랑 이 공간 밖에 있는 이게 TV가 되는 거예요. TV. 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죠.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고 만드는 건 맞지만 이런 1인 가구들이 증대함에 따라서 연예인은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저랑 동년배 청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TV에 나오고 유명한 분들은 상위 0.001% 우리가 0.001%는 거의 복권 맞는 데 쓰는 숫자잖아요. 예,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기안84나 뭐 다른 연예인들 나홀로 산다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 과거에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 힘든 게 지금인 거고 여러분의 그게 끝나고 나면 저분들처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그런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힘든 거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만 힘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희망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 YTN에서 나오지만 아까 제가 말한 업체라고 했지만 이건 한 업체 얘기예요. 이 통계청에서도 안 잡혀요 이게. 예. 이 사설 업체들이 이제 의뢰를 받고 가는데 여기 의원실에서 찾으신 건데 이게 정말 심각한 사례예요. 왜냐면은 지금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 노동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계속 부양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기하학적인 우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지닌 데에 비해 이 고독사라는 걸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사라지는 거 알아서. 그러니까 부양 인구 자 1세 0세부터 청소년까지 부양 인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년층도 부양 인구라고 봐요. 근데 20대 청년이 돼서 이 50대 60대까지 일을 해야 되는 노동 인구로 보는데 이 부양 인구에서 벗어나온 노동 인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이 노동 인구를 만들려고 국가랑 사회에서 20년의 시간을 썼는데 그 인구들이 빛 한 번 발해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 출산율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 30대 남성들이 미혼이 50%래요. 지금 현재 30대 남성이랄 게 30대가 그럼 과연 이 30대 전체가 다 노력 안 한 사람들만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 기준점이 너무 높아졌어요. 과거에 옛날 어른들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나 때는 말이야라고 단칸방에 시작했어 하는 분들은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좋으면 살던 시대였지만 지금 청년들은 계산이 너무 빨라요. 예.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계획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지금은 생각이란 걸 하고 그런 교육 시스템과 기반이 갖춰졌어요. 5년 뒤의 미래, 10년 뒤의 미래, 20년 뒤의 미래까지 보이는 단순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연봉이랑 앞으로 올라갈 연봉이 계산기만 두들겨도 내가 총 벌 수익이 나오는데 그 벌 수익이 나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게 이미 계산기로 미래까지 보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리고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 그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형태가 되는데 1인 가구들이 그렇게 썩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고시태, 고시촌, 원룸촌. 그러니까 열심히 밖에 생활을 하고 돌아온 주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제 힐링을 좀 받고 좀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가서 또 일을 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 그렇게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좁고 효율적인 공간에 살고 있는 거지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좁고 효율적이지. 그래서 요새 유튜브나 저도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지만 여러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뭐 원룸 꾸미기, 원룸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와보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효율적인 공간일 뿐 좋은 공간은 아니라는 방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중에 거의 대다수가 거의 50%에 달하는 2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권에만 몰려 살고 있다 보니까 서울은 1천만 명, 1,5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어요. 지금 서울 하나에만. 그 좁은 면적에 사람이 그렇게 몰려 사는데 당연히 건물을 높게 올리고 당연히 좁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사실 지금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도 이제 각국에서 해결하려고 이것도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한테 유명한 단어가 있죠. 히키코모리. 이게 외부와 단절하고 이제 집에 혼자 틀어박혀 사는 건데 거기는 이제 수도나 가스 같은 게 끊기면은 일단 문 따고 들어가 봐요.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이게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힘들었을 때 고통받을 때 누군가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때 다리 바지가랑이는 한번 붙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 떠밀면 안 되죠. 계속 기준을 올려서 참 안타깝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위 아닌 시위죠. 예.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누가 찾아오나요? 4일에 한 명씩 고독사하는 청년. 참 속상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라는 게 강한 사람들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도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한테. 본인들이 청년이실 때 이렇게까지 많은 걸 바랬나. 그걸 국가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속상합니다. 그리고 갖은 이제 비정규직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 노출되는 것도 청년이 맞고요. 어떻게 보면 최하위 계층이에요. 최하위 계층, 노동 계층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올라가는 박사나 석사급 되는 분들이 청년 고독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죠. 보통은 그거에 실패한 분들, 공무원 수험에 실패한 분들, 취업에 실패한 분들, 혹은 뭐 빚 연체에 실패한 분들. 이 청년 고독사가 가장 서글픈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돈을 찾으러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영상 초입에 얘기했지만 집주인이 월세가 밀리고 관리비가 밀리니까 문제가 있나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문을 따고 들어와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신이 얼마나 죽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된지도. 이게 짧으면 3일부터 길면 한 달까지 방치가 돼서 부패되고 있다는데 이게 이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라 돈을 찾으러 온 거지. 이게 가장 서글픈 현실이자 슬픔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들이 이렇게 스스로 줄여가는 걸. 그리고 복합적으로는 이 관계라는 걸 또 지속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경제력도 써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1인 가구에서 취업 실패하고 수험생인데 큰 돈이 없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랴 공부하랴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돈이에요. 이 돈이 아쉬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자아내지 않았는가.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가뜩이나 우울감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거리두기 2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계속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고 취업도 안 되고 경제력은 취약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도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 또한 연고를 끊어버리거나 그럼 친구들밖에 안 남는데 그 친구들조차 만날 수가 없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신적인 케어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국가에서 조금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노인분들 챙겨주는 것도 감사한데 부양 인구를 챙기는 건 당연해요. 여태까지 고생하셨고. 근데 노동 인구도 챙겨야 하는 거에 옳지 않나. 지금 청년들은 강인한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지쳐 있어요, 심신으로 많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더더욱 위로 올라가라는 그런 기준을 강요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TV에서 예능 프로나 여러 프로가 있지만 그 잘 사는 연예인들 나오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소개하는 것도. 오히려 박탈감만 느끼고 현실에 못 보는 거죠. 너무 위만 보고 사는 거고. 물론 그분들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도덕사 현실의 괴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괴리를 줄 수 있고 또 자존감과 자존심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잘 살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받는 연봉도 추산하면 평균적인 연봉으로 보면 작게 받고 있고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미 계산기 두들기면 계산이 나오는 청년들이에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선 노력하고 투자해서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게 많이 박탈되지 않았나. 그 자본금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본을 모을 시간이 없어요. 취업을 못하고 쉬고 있기 때문이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제가 생각하는 고독사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더 많이 씁쓸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이 주제로 많이 다뤄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좀 많이 속상했어요. 알아보니까 특수 청소 업체 하시는 분들께서 그분들을 치워주신다고 합니다. 예. 지금 국가에서 노력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핸드폰 앱으로 예, 가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아직 멀었다. 서울에서만 이런 걸 하는 것도 뭐 당연히 좋지만 좀 더 국가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몰아붙일 게 아니라 쓰러져 지쳐 있으면 앉혀서 물 한 모금 먹여주면서 고생했다고 등 한번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고 저 황금 밀크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좀 이제 어 황금 밀크에 나오는 이제 돈 사진이 오늘 안 올라오고 조금 이제 추모하는 의미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의미로 국가 사진을 올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 고독사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해볼 만한 주제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 연락해 보세요. 많이 지쳐 있고 고생하고 있는 친구일수록 위로해 주시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찬찬 밀크였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힘이 됩니다.
더 다음번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